삼각 함수 전에 배운 게 삼각 뭐? 삼각 와우. 선행의 왕. 삼각 비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쓰고 지울게요. 앞과정. 중상과정이에요. 3-2. 어떤 삼각형? 삼각비는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놓는다라고 배웠어요. 혹시나 모를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삼각형엔 6요소가 있죠. 몰라도 정상입니다. 삼각형의 6요소 뭐죠?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땡. 땡. 변의 길이. 그렇죠.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입니다. 세 변세각 아니라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총 다 합해서 6개라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6개 중에서 여러분 3개만 알아도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 3개만 알아도 다 구할 수 있다. 3개만 알아도 다 할 수 있다.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직선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3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때요? 다 얘네 둘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네 둘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네 둘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를 직선이 아닌 선분으로 바꾼다 이런 거지. 그럼 삼각형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총 위치 관계 몇 개 알고 있죠? 3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몇 개야? 6개야. 근데 정보가 이미 몇 개야? 3개다. 그러니 6개가 3개를 따라잡기 위해서 3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냥 납득시킨 거야. 외워주시면 돼. 6개를 알려면 3개를 알면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써먹을 건 아니고요. 6요소 이야기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한 각이 90도면 삼각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각 A의 대변의 길이 얘를 보고 뭐라고 하죠? 스몰 a라고 보통 쓰고요. 이쪽을 스몰 b, 이쪽을 스몰 c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수학자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변의 길이가 a다 하면은 그 반대쪽은 무조건 각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썼듯이 a 썼어. 여기다 b 쓴다? 근본이 없는 거예요. 꼭지점도 단식의 방향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단식의 방향이 우선이에요. 그 이유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이거죠. 그치? 근데 이 이유인가요? 여러분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 그걸 오늘 배울 거야. 알겠지? 처음에 배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인 B는 뭐가 같아요? 사인 B? C분의 B. 와우. 코사인 B는 C분의 A. 탄젠트 B는 A분의 B더라. 됐죠? 넘어갑니다. 설마 사인 30도는? 안 해도 되지? 2분의 코사인 0은? 너네도 들었어? 2 들렸어 혹시? 누가 2라 그랬어? 누구야? 그렇겠지? 그렇겠지? 이렇게 믿을게. 자, 삼각함수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자, 삼각함수는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두 가지 개념의 혼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삼각비예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원의 방정식은 개념 도입을 위해 항상 등장할 건데 문제를 풀 때 크게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기초 개념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얘가 평행이동 돼가지고 접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알겠지? 자,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배운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친구를 디벨롭하는 개념으로 쭉쭉쭉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 간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연결성. 근데 여기 앞에서 툭 끊겨요.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줘야 돼? 외워주셔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들. 야, 하나 이렇게 쓸 거야? 하면 얘는 외우잖아, 그렇지? 이 숫자 자체를. 그것처럼 얘도 처음엔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초선과 동경 개념입니다. 자, 맨 처음에 태초에 누가 있었냐면 반직선이 하나 있었어요. 반직선이 뭔지 알아요? 네. 반직선은 요소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시점 여기죠. 두 번째 방향이에요. 시점이 선택되고 그 다음 방향이 어느 쪽으로 선택되면 반직선은 유일합니다. 오케이. 직선은 직선인데 한쪽은 막혀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반직선이다. 자, 그러면 이 반직선을 선생님이 반직선 OX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직선 OX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제 이 친구를 뭐 할 거냐면 움직일 거야. 이 반직선을 움직여 볼 거예요. 근데 평행이동? 왜 이거야? 할 필요가 없어. 왜? 얘들아, 선생님이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계에서 존나 달려. 어? 그러면 내 속도는 몇이야? 선생님 우주에서 30으로 달렸어. 선생님 속도가 몇이야? 알 수 없어. 선생님이 여기서 달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속도를 어떻게 알아채는 거야? 이 칠판 덕분이야. 여러분 고정관념에 칠판은 고정되어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속도가 저 정도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배경이 없다고 생각해봐. 모르는 거야, 그렇지? 맞지? 지금 봐봐. 얘가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해봐. 따질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야. 그렇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대칭이동에 똑같은 거야. 얘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오케이? 네. 사실 불안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거야. 이제 직선을 뭐 할 거냐면 회전할 거야. 회전. 그냥 회전에만 집중하자. 그렇지? 얘가 뭐 시점이 옮겨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다고. 시점은 하나 고정되면 탁 그대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난 뭐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 요소 시점과 방향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걸 보고 우리는 회전이라 정의한다는 거야. 알겠지? 시점을 가만히 둔 상태로 방향만 움직이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회전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알겠지? 회전 모르는 사람 없잖아. 내가 회전이란 단어를 말하겠어? 아니야. 반직선의 회전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시점을 고정한 상태로 방향이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툭툭툭 이렇게 가는 게 쭉 연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지. 얘를 보고 회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있던 반직선이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시초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시초선. 태초에 누가 있었다? 시초. 그 시초선. 그럼 이제 얘가 회전할 거 아니야. 얘 이름 봐봐. 읽어봐. 시작. 동경. 시작. 동경. 시작. 동경. 경이 뭐야? 경은 선을 말해. 동은 이 MG 새끼들 움직일 동이야. 움직이는 선이다 이거야. 동경. 얘가 지금 뭐 한다고? 회전할 거다. 그럼 회전의 결과가 동경이다 이거야. 알겠지? 회전의 결과. 회전을 쭉 했어.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시초선이 움직여서 이런 반직선이 된 거야.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동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동경이다. 왜요? 왜요? 그런 거 없어. 아이디어야. 외워야 돼. 동경은 반직선 OP를 말해. 근데 얘들아 그러면 얘가 얼만큼 회전해서 얘가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 얘가 얼만큼 회전해서 얘가 됐는데 그럼 봐봐. 여기가 자 아직 쓰지마 60도라고 생각해봐. 얼만큼 회전한 거야? 60도만큼 회전한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누군가 이 그림을 못 봐. 선생님이 이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누구한테? 야 시초선에서 60도 회전하면 동경이야. 여기 우리 아빠가 왔어. 해드리면 좀 그렇다. 모르는 사람이 왔어. 수학 모질이야. 와가지고 야 60도 회전 오케이. 시초선만 그려져 있는 거야? 60도 오케이. 60도 회전했다. 아 여기가 동경 OP구나. 착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잖아. 맞아. 그래서 양의 각, 음의 각, 이제 각도에 부호가 붙기 시작해. 근데 이 부호는 각의 크기가 음수라는 거야? 아니야. 각의 크기가 음수인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지 뭘 나타내 주는 거야?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지? 헷갈리지 마. 그래서 이쪽 방향을 우리는 무슨가?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삼각형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준한다 이렇게 했지. 여기가 양의 각.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야 뭐하냐? 이럴 수 있는 거야. 야 나 60% 했잖아. 야 뭐해? 얘한테 이제 뭐라 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 뭐라 못했잖아. 60도 회전하는 거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얘를 양의 각으로 정의를 해버린 거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반대 방향은 뭐라고 할까? 음의 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음의 각. 오늘 마이너스를 쓴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 동경이 애초에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다 라고 하면 플러스를 붙여주시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다 라고 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처럼 여기를 선생님이 60도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얘는 나중에 알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파도가 될 거예요. 60도면 그러면 잘 들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 60도만큼 회전한 동경은 얘 맞아? 맞지? 60도만큼 시초선에서 60도만큼 회전했어. 그럼 동경은 저 동경 OP 맞아? 유일하니? 2개 이상이 나오지 않냐는 거야 아까처럼. 유일하지? 제가 유일하잖아. 그치?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각이 있으면 그 각이 나타내는 동경은 유일하다는 거야. 이해가 여기까지? 그 각이 나타내는 동경은
유일해. 60도야 플러스 60도야 그러면 동경이 얘 말고는 딴 거 없잖아, 그렇지? 자, 이제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봐봐 60도 60도라는 각의 크기는 이 동경을 나타내지. 간다? 60도 넘어가 볼게. 간다? 돌아왔어. 몇 도야? 몇 도야 지금? 한 바퀴 돌았잖아. 플러스 360도지? 그 다음 플러스 60도 하면 얘도 지금 몇 도? 420도? 얘도 동경이 얘지. 한 바퀴 더 돌아도 얘지. 그러니까 60도에다가 360도를 몇 번 더하고 빼든 간에 같은 동경 맞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 대답해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몇 개? 무수히 많다. 뭐의 개수가 같을까? 정수의 개수가 같겠지. 그렇지? 정수 개수만큼 있을 거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야,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뭐야? 아, 60도랑 420도랑 머시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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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기 이러면 뒤져야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를 싸잡아서 일컬을 말이 필요했던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방법이 필요했다고. 그 방법이 바로 일반각이야. 일반각. 일반각.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각의 크기가 알파도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지금 그냥 각의 크기라 했어. 그치? 그냥 이 벌어져 있는 정도. 각의 크기야. 알겠지? 얘가 플러스 알파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냥 이 각의 크기가 알파도야. 오케이? 그러면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무슨 수? 정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야. 360도 곱하기 정수 보통 문자 없어?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잘 봐. 알파가 얘라고 생각해봐. 이 각의 크기 말하는 거야. 음쪽 말고 그냥 각의 크기.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아니 이런 헷갈리겠다. 그냥 이 음의 각을 말할게. 이 각, 이 각. 그럼 이 각을 표현해봐. 이 알파로 표현해봐. 이 각을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하냐? 알파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 그 다음 360도만큼 어떤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돌아. 그럼 이 각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알파도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얘가 이 자리에 나와도 돼, 안 돼? 되지. 그냥 얘는 represent, 대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에 대표일 뿐이야, 대표. 그러니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면 각의 크기면 무조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에 60도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돼? 420도를 써도 되는 거야. 또는 마이너스 300도를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잖아. 왜? 그냥 우리는 이 친구가 나타내는 일반각이 궁금한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거 이해가? 이해가? 필기하자. 너 눈 부었어? 왜요? 눈 너무 땡땡해 지금. 추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 하자. 이때 잘 들어. 각 XOP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근데 잊지 마. n은 뭐다? 정수.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보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무슨 각? 무슨 각? 일반각이라고 한다. 이해가 아니라 암기다. 알겠죠? 근데 일반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이해죠. 한 각의 크기가 나타내는 동경은 유일하지만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무수히 많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한 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각 개념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삼각함수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수단에 불과해. 수단. 얘는 그냥 도구야. 이제 저 친구를 가지고 어디로 올 거냐? 평면좌표로 올 거야. 이제 평면좌표. 그럼 평면좌표로 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보면 시초선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보면 시초선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는 되게 가능하다. 왜? 이 친구가 딱 이렇게 생겼다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 그치? 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렇게 있든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근데 평면좌표로 저 개념을 끌고 오면 시초선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반직선 뭐라고? OX. 여기서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는 이 친구. 얘가 바로 시초선이야. 그냥 정해져 있어. 알겠지? 얘가 무조건 시초선이야.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원점을 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짝들을 쭉 양의 방향, 양해가 음의 방향, 음해가 이렇게 도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각을 좀 분리시켜야 돼. 왜냐? 평면좌표는 사분면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분면의 각이라는 개념부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분면의 각. 여기다가 이제 제1사분면의 각을 쭉 쓸 거야. 제2사분면의 각. 제3사분면의 각. 제4사분면의 각. 야, 나한테 수업 들은 애들 조용해라. 야, 이거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돼? 제1사분면 띄어쓰기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질러봐. 너네가 생각하는 거. 제10회 백안보 축제.
제 10회는 어떻게 쓰나? 이걸 써는 제 띄고 잘 써는 붙였어. 너 듣지 않았냐? 안 들었구나. 아. 제 1, 4 분면 띄어쓰기 어떻게 해요? 다 붙여요. 띄어쓰기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제 몇 4분면 얘는요? 여담이야 여러분. 뭐 알 필요 없는 거야. 얘는 얘는 제 띄고 몇 띄고 근데 얘는 붙였어요. 알겠죠? 물러가잖아. 시험 가다가 이런 게 나만 그러겠다. 나는 이런 게 신경 쓰였어. 항상 띄어쓰기. 선생님은 싸이월드 세대잖아. 그래서 그런 거 쓰다 보면 맞춤법 틀리면은 너무 불쾌하단 말이야 내가. 나도 그랬어. 다른 사람들이 맞춤법을 틀리면 불쾌해.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투로 쭉 쓴다? 그럼 뭐 띄어쓰기 좀 틀려도 인정. 괜찮아. 근데 딱 봐도 약간 그 에세이처럼 약간 얘기를 쫙 써놨는데 거기서 막 돼, 안 이런 거 틀리면 너무 빡치더라고. 자, 4분력의 답. 자, 시초는 딱 잡고요. 이제 동경이 쭉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제1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동경이 아무래도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의 이야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량을 쭉 줄 건데 뭐 30도 이런 애들 아니야? 60도 이런 애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애들. 양의 방향.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돌아서 오는 애들. 다 1사분면의 각 아니겠네요. 제 1사분면의 각. 그럼 이 친구는 동경을 OP로 잡고 근데 이렇게 쓰진 않는데 좀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일단 이해부터 해. 그럼 여기를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각은 너와 너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아니라 회전량 말하는 거다 지금. 회전량. 그냥 각하면 회전량이야. 이 친구를 세타로 잡았다는 건 이 세타가 몇 개야 지금? 무수히 많은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고. 오케이? 그럼 일반각에 있는 그 각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 몇 개라고? 무수히 많은 각들을 말하는 거야. 이때 그러면 제1사분면의 각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세타가. 그러면 세타를 뭐라고 해야 돼? 아까 말했듯이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전부가 아니잖아. 그렇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애들도 포함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개념을 써야 돼? 일반각 개념을 사용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보다? 360도 곱하기 얘는 이미 깔아야지 그냥. 그렇지? 그다음 플러스 몇 도? 얘보다 큰 거 아니야? 몇 도? 0도. 그렇지? 쓸 필요 없지. 근데 통일성을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은 이러한 각을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나 궁금할까봐 쌤 그러면 축 위에 있으면요? 이름을 안 붙여요. 알겠죠?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2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9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 작은 이러한 각을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음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보다 커요? 제3사분면의 각은? 뿌리 물고 오면 돼요. 180도 보다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아요.
다음 제4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큰 상태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 360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배웠으니 일단 여러분 요 알파도 자리에 들어가는 건 웬만하면 간단한 걸 넣겠지. 30도인데 1110도 이런 거 잘 안 넣잖아요. 그렇지? 30도, 60도, 45도 우리가 아는 그 각도 선에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보통 각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 (0도) 이상 몇 도 미만? 360도 미만의 어떠한 각을 보통 잡는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330도 어때? 332? 안 이쁘잖아, 그치? 그래서 각을 이렇게 잡을 때도 있어요. 각을 마이너스 180도 이상 180도 미만에 있는 각을 잡을 때도 있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이래야 한다는 게 아니야. 이 각을 특정할 때는 만약 이 각 특정하는데 제한이 없어.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럼 너네 눈에 보이는 가장 이쁜 걸 선택하면 돼. 자, 여기가 각의 크기가 60도야? 그럼 이 친구가 나타내는 각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몇 도야? 마이너스 60도. 그럼 걔를 선택하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제한이 나올 때가 있다고. 제한. 그럼 그 제한은 보통 어디일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보통. 그럼 생각해봐. 얘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얘가 나온다는 건 위쪽에서 놀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왜? 330도. 이딴 친구를 배려를 안 했잖아 지금. 4사분면, 제4사분면의 각과 제3사분면의 각은 음의 방향이 더 간단해요, 보통. 제1사분면의 각과 제2사분면의 각은 보통 양의 방향이 더 간단합니다. 오케이? 근데도 각을 이렇게 잡았다는 건 눈치를 까야지. 아, 얘는 웬만하면 1사분면이겠다. 이런 눈치를 깔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그냥 감을 위해서. 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음의 방향도 따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보통 위쪽에서 논다 라는 거지. 몰라도 되는 얘기. 되었습니까? 다 쓰셨어요? 자, 이제 교육과정 외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아무리 교육과정 외지만서도 내신에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학교 선생님. 잘 들어봐요. 두동경 O, P, O, Q.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델타를 하겠다. 동경이 나타내는 크기 몇 개야? 무수히 많지. 그치? 그 무수히 많은 각의 크기 중에 하나를 그냥 잡아버려서 하는 거지. 그 말은 여러분 뭘 잡아도 상관이 없다 이 뜻이지. 그치? 알파랑 베타를 특정하게 주어지지 않았잖아. 뭘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점선 그으면 되잖아. 점선 있지 않나? 그 문제? 아직 활용 능력이 부족. 자, 이때 나가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다 쓰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이거는 두 동경이 서로 다른 동경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럼 처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야? 같을 때 아니겠어? 같을 때?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또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까 그 사용로그 할 때 소수 부분 몰라서 어떻게 했어? 그 친구의 관계없는 식을 썼지. 지금 알파랑 베타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지. 그러면 이 각이 몇이든 항상 관계없이 성립하는 걸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알겠죠? 동경이 여기 이렇게 있어. 뭐 몇 바퀴 돈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야. 있어. 그러면 여기가 또 뭔 거야? 베타 도이기도 한 거야. 알파 베타? 도 뺐어요? 선생님도 뺄게. 도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는 90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각의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얘네 두 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라고 쓸 수 있지. n이 몇인지 모르겠죠. n은 정수죠? 안 쓸게요. n은 정수. 베타는 360도 더하기 곱하기 n? 안 되지. 얘는 몇 바퀴 도내드린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해. 그래서 얘는 n1, 얘는 n2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같을 수도 있지만 플러스 세타라고 써줄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각을 모르잖아. 세타를. 그러니까 세타에 관계없는 식을 써야 된다 이거야. 그럼 두 식을 뭐 해야 돼? 빼야겠지. 그치?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1 마이너스 n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 친구 뭐야?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야, 그치? 그러니까 얘 그냥 n이라고 치부해도 괜찮은 거지. 정수 n. 그래서 얘네는 빼면 360도 곱하기 n이 되더라 이거야. 됐어? 저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위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하나씩 아무거나 임의로 가져와. 쟤네를 빼면 360의 정수 범위의 배수가 나오더라. 360도 곱하기 n. 됐어? 다음 두 번째야. 이번엔 두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고 좀 이렇게 맞춰 쓰고 싶은데 일직선 위에 있고 이렇게 써야겠다.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에 있습니다. 혹시 증명 쓰실 분 계세요? 증명 쓰실 분? 이해하고 넘기세요. 알겠죠? 이것만 쓰신다 생각하고 이따가 쓰세요. 자, 주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방향이 반대라는 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주동경이 좀만 더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알파, 그럼 여기가 베타 맞죠? 이게 베타지. 그치? 물론 음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양을 기준으로 쭉 갈게요.
알고 있는 게 있다. 뭘 알고 있냐면 여기가 세타면 무슨 각? 무슨 각? 앞꼭지각. 여기도 세타죠. 이해가요? 그러면 얘가 세타니까 이 친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각의 크기, 이 친구는 180도 플러스 세타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180도 플러스 세타. 그럼 얘도 플러스 세타, 얘도 플러스 세타. 그럼 두 식을 또 뭐 하게 될까? 빼게 되겠지. 얘가 빼면 몇 도 나와? 이 뒤에 180도 나오잖아 이거야. 이해 간 사람? 고민 이해 안 됐어? 다시?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또 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 아, 여러분 이 n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알파에서 n1이 있고 베타에서 n2가 있는데 빼면 또 어차피 정수 빼기 정수라서 정수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를 하나로 싸잡아서 n 이렇게 쓴 거예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빼는 건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쭉 더해요. 좀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른 거냐면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빌더 1번이랑 2번은요 여러분 1번이랑 2번은요 360도 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대칭에 관련한 친구야.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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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점대칭의 정의 뭐죠? 어제 배웠다. 점대칭의 정의는 180도 회전입니다.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이에요. 선대칭은요? 뒤집기. 여러분 배웠잖아. 이거 뭐라고? 돌리기 맞나? 초등학생 돌리기라고 배웠나? 뭐라고 배웠지? 기억나지? 이렇게 돌리기랑 뒤집기 배웠잖아. 그럼 여러분 그게 점대칭, 선대칭의 원리를 배우신 거야. 딱 여기를 기준으로 이 뺀 애들 있지? 얘네가 점대칭 관련이에요. 이 밑으로는 선대칭 관련 애들이 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외우실 필요 없겠죠?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문제 풀 때마다 하나씩 해보는 거야, 내가. 한다. 두동경이 X축 대칭이야. 이런 형태겠죠? 그럼 또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겠지?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알파, 여기가 알파고 이번엔 이렇게 베타 잡아도 돼? 괜찮지? 어차피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 아무거나 가져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는 세타라고 할 수 있는데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세타. 그럼 둘이 뭐 하게 될까? 더하게 되더라고요. 더하면 뒤에 뭐가 붙어? 0도가 붙겠지. 세타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되더라 이거야. 쓰고 있어? 써야겠어. 말 안 들어. 써도 돼, 써도 돼. 얘들아, 선택해. 이제 여기 뒤에 0도 나왔지? 90도, 180도, 270도가 있을 거야. 근데 교육
보통 가르치는 수는 쉬운 순으로 가르쳐. x축 대칭 다음 거야. y축 대칭 배우겠지. 근데 그게 180도야. 어떤 순서로 쓰길 원해?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쓸까? 아니면은 x축,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쓸까? 일반적인 걸로 갈까? 일반적인 걸로 갈까? 그 동경이 y축 대칭. 여기 있는데? y축 대칭, y축 대칭 동경 이런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베타야. 베타. 나 또 여기를 알파로 잡아봐. 여기 세타로 잡아봐. 아니다. 여기 세타로 잡아볼게. 그럼 여기도 세타 맞아? 그러면 이 베타라는 친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80도 마이너스 세타. 180도 마이너스 세타. 얘 세타고 얘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죽도 뭐 하게 된다는 거야? 더하게 된다 이거지. 더하면 몇 도가 되더라? 180도가 남더라 이거지. 그래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되더라. 그럽니다. 넘겨버렸어. 부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 친구는 증명이 좀 까다로워요. 증명이 좀 까다로워요. 어차피 증명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말게요, 알겠죠? 납득만 하세요. 갑니다. 여기 알파가 있어. 알파. 여기 또 세타라고 잡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세타라고 잡겠지. y는 x 쭉 그어볼게. 잘 봐봐. 그러면 이렇게 그어서 이게 베타가 되겠지. 이러면 y축 y는 x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 맞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밖에 없을까? y는 x 대칭이? 얘는 경우가 3개로 나뉘어. 크게 보면 6가지거든. 6가지 다 말해줄게. 봐봐. 지금 얘네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있는 게 x축, y축, y는 x지. 그럼 이 친구를 기준으로 평면이 몇 개로 나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뉘어.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 나오면 y는 x 대칭에서 하나의 동경이 나온다고 치고 결정된다고 치고 한 동경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6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서로 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괜찮죠.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얘랑 얘 y는 x 대칭하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이게 같지. 그냥 경우가 몇 가지로 나니까 3가지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 그렇지? 그래서 경우를 3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야. 얘부터 끝낼게. 자, 알파가 세타야. 그럼 베타는 몇 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세타와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두각을 뭐 해야 돼? 더해야겠지. 더하면 몇 도 나오더라? 90도 나오더라 이거야.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이걸 만족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헷갈려 여기서 그러면 그냥 일사분면에서 확인해주고 그걸 써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여기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냥 증명을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된다고. 다른 사분면이어도 똑같이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증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아요. 이번엔 2, 4분면과 3, 4분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마이너스 대칭 맞죠? 그렇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좀 복잡해지지 뭔가 느낌이. 알파가 너무 커졌어. 그죠? 그냥 또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게. 여기를 또 세타라고 잡아보는 거야. 그럼 이 알파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180도 마이너스 세타. 얘는 여기가 세타라고 해봐. 그럼 베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잘 봐.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지.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더해봐. 몇 도 돼? 또 90도 되더라 이거야. 됐어? 다음 여기야. 이쪽도 되죠. 간단하게 봐봐. 자,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어차피 되게 어려운 상황은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냥 세타 나오고 마이너스 세타 나오면 두각을 뭐 하게 되고 더하게 되고 세타 나오면 두각을 빼게 된다 이거야. 그치? 맞아? 봐봐 이제 잘 봐. 여기 기준으로 세타가 플러스 방향이야 양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야 지금? 180도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 아니야? 180도 기준으로 이 베타는 플러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하게 되겠지. 그럼 뭐랑 뭘 더하면 돼? 세타 어차피 없어진다며. 180도 마이너스 90도를 더하면 끝인 거야. 이해됐어? 어차피 세타 없어진다며 180도 마이너스 90도 더하는 거야. 그럼 얘도 90도 되네. 그치?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안 쓰실 거죠? 그냥 다 똑같으니까 제1사분면 기억이 안 난다면 제1사분면에서 한번 세타로 해보고 90도 나왔네? 그냥 90도 때려도 된다는 거지. 다른 데도 다 똑같을 거니까. 알겠죠? 자, 몇 도 남았어요 이제? 몇 도 남았어요? 270도 남았죠. 그게 두 동경이 무슨 관계? 직선? 두 동경이 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미리 써둘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얘 쓰고 0도 쓰고 90도 쓰고 180도 쓰고 270도 쓰고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 선택하라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 자 얘도 하나만 보일게 그냥. 알겠지? 하나만 보일게. 여러분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지 잘 파악해볼게요. 여기 세타죠?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잡겠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오케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플러스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 두각을 더하게 되겠네. 0도 270도 270도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다. 여기 맞추시고요. 이제 우리 새로운 가게 단위인 호도법 배울 건데 시작할게요. 스윗. 세타가 제1사분면에 가길 때 자동으로 써야 되는 게 있어. 세타가 뭐보다 크다? 뭐가 크다? 360도 곱하기 n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작다. 근데 뭘 물어봤어? 3분의 세타를 물어봤는데 그럼 3을 나눠야지.
그러면 120도 곱하기 n 보다 크고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보다 작네. 근데 이 세타라는 친구가 맨 처음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친구도 일반각 형태로 나타내야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 곱하기 360도 곱하기 정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n에다가 정수를 막 넣어봐. n에 0 넣어봐. 그럼 0과 30 사이지. 1 넣어봐. 120과 150차. 3 넣어봐. 2 넣어봐. 240과.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몇만큼을 주기로 갖겠어? 3만큼 갖겠지. 예를 들면 0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같은 거 아니냐는 거다. 0 넣으면 0과 30도 사이. 0도와 30도 사이. 3 넣으면 360도와 360도 더하기 30도 사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으로 나눴어. 그럼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수끼리 묶어주는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3? K. A는 BQ 플러스 R. 언제 배워? 수상 첫 번째는 고1 첫 번째 와서 배우는 게 이거잖아. A를 B로 나눌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M이 이렇게 나타낸다. 3으로 나눴을 때 1,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거지. K는 정수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넣게 되면 하나씩 넣어볼게. 3분의 세타는 3K 넣으면 360도 곱하기 K 보다 크게 360도 곱하기 K 더하기 150도. 아이 뭐 하는 거야? 3K 넣었지?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이 3K일 때는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걸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제일 사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다음 3K 플러스 1 n에다가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 360도 곱하기 K까지 똑같이 나오지. 왜? 우리의 목적이 이거였어. 그치? 360도 곱하기 정수 앞에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거든. 당연히 나와야지. 플러스 1하면 플러스 120도. 여기는 360도 곱하기 K에 여기다 3K 플러스 1 넣어. 여기다 내네. 뭐하니 이거? 그럼 1 여기다 120도를 여기다 더해주겠네. 플러스 150. 그럼 얘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네. 그렇지. 다음 마지막 3분의 세타는 360도 곱하기 K 여기다가 120도 또 더하는 거 아니야? 240도. 그 다음 얘는 얘보다 30만큼 클 거 아니야. 얘보다 30만큼 클 거 아니야. 360도 곱하기 K 더하기 270도. 얘는 몇 사분면이야? 1, 2, 3, 4분면을 지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다음 필수 2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 할 때? 일치한다. 그러면 세타가 둘 다 크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럼 얘는 두 동경의 각의 크기를 빼게 되겠지. 그치? 근데 빼면 세타는 없어지고 0도와 0도인 거잖아. 그러니까 빼면 얘는 몇 도가 돼? 0도가 된다 이거야. 7세타와 세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이 들어가 있지. 그럼 6세타가 얘니까 세타는 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지. n은 정수입니다. 근데 세타 범위 줬네요. 그렇죠? 범위 줬어요.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 뭐밖에 없어? 60도밖에 없지. 세타는 60도가 되더라 라는 거지. 됐나요?
언제 갔다 왔어, 동민이? 뭐라고? 어디 갔다 왔어? 까먹었어. 밥 먹고 왔어? 혹시 오늘 어디까지예요? 오늘 상관관계 정의까지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주체꼴의 호얘기가 어려워. 여기까지 나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정의까지는 그래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호도법. 우리 지금까지 각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였어요? 도, 60분. 도, 60, 도. 이 도 표현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60분법이라고 이야기해. 60분법. 여기다 쓸까 그냥? 네, 이거 쓰자. 여러분 60분법. 이제 이 60분법에서 우리 각의 단위를 좀 바꿔볼 거야. 18 잘 쓰고 있던 걸 왜 바꾸나? 안 그래요? 잘 쓰고 있던 걸 도대체 왜 바꿔요, 선생님? 좀 놔두세요, 저 좀. 왜 가만히 두지 못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야. 사실 좀 맞기도 하고. 뭐 그냥 뭐 괴롭히. 아무튼.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해서 가해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도법이라는 단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순간부터는 웬만하면 호도법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60분법. 선생님. 아니, 360도. 이 한 회전을 360도라고 했는데 왜 60분법입니까? 왜 60분법이에요? 1도를 60개의 똑같은 조각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1도 있지, 1도. 1도가 뭔지 알아? 60분이야. 몰라도 돼. 그냥 단어의 어원만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몰라도 되는 이야기야,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위에 치고 60분 이렇게 쓰는 거야. 60분. 마치 뭐처럼? 시간처럼. 그치? 시간처럼 60분. 1분은 여러분 1분이 몇 초야? 1분 60초야. 이런 거야. 각도를 이렇게 나눠준 거야. 그래서 60분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름 바꾸고 싶죠? 뭐라고 하고 싶어요? 360분법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치? 근데 그냥 받아들여줘. 아, 그런가 보다. 이 새끼들이 짜증나게 구는구나. 이게 우리가 써왔던 각도 단위인 거야. 그 이름이 60분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호도법으로 가고 싶은 거야. 60분법은 말 그대로 한 바꾸를 360개로 나눈 거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1도라고 하고, 그것도 60개로 나눠서 60분이라고 하고, 1분을 또 60개로 나눠서 60초라고 하고. 근데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근본이 없다 이거야. 근본이 없잖아. 360이라는 숫자를 쓰는 게 각도 빼고 어디 있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호도법을 쓴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렇지? 아, 그렇잖아. 뭐 근본이 필요해? 그렇게 쓰면 되잖아. 왜 안 된다는 거야?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도법. 끊어서 읽어요. 호도법이에요. 호로 각 도를 측정하는 법이다. 호 뭐야? 원주의 일부분. 그렇지? 이거 호라고 하지. 해봐봐.
요즘 아닌데. 이 정도? 오케이, 좋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길이가 몇이야? 1이지. 근데 우리 배운 게 있다. 뭐 배웠냐면 중3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뭐 한다? 비례한다라는 말을 배웠지. 비례한다. 여러분 비례한다가 무슨 뜻이지? 1차함수를 성립한다. 그렇죠? y는 kx. 그래서 x분의 y. 이 b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할 때 비례한다라는 말을 쓰거든. 그렇지?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봐봐.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뭐가 돼? 어떻게 구하지? 얘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런 거잖아.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일 때?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뭐가 돼? 원주가 되지. 이거 원주 몇이야? 2파이거든. 또 뭐야? 2파. 그러면 3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몇일까? 이거는. 그치? 그래서 360도 곱하기 L은 30도 곱하기 2파이다 해가지고 L이 몇 나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12, 얘가 6분의 파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45도일 때는 몇 나와? 4분의 파이? 45도일 때는 4분의 파이야. 계산해보시고 60도일 때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니네 비례가 보여? 지금? 아니 느낌 없지 않아? 일본 길 쌉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보기, 그냥 보기. 그냥 보기. 비례 맞지 당연히. 30도일 때는 6분의 파이고 45도일 때는 4분의 파이고 60도일 때는 3분의 파이 180도일 때는 파이 360도일 때는 파이.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 알았어. 그럼 완전 오케이. 약간 또 이해 못할까봐 이걸로 납득시키려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됐어. 정석으로 가볼게. 나. 자, 여기가 x도면 세타라고 잡을게. 세타면 여기 길이가 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1로 잡는 게 아니라 r로 잡을 거야. 오케이? 이때 있잖아. 호의 길이가 만약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r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스타트야. 그럼 이 스타트는 외워줘야겠지. 그치? 앞에 개념과 무관하잖아. 그치? 그럼 이때 여기를 세트라고 해볼게. 됐어. 자, 간다. 한 바퀴가 몇 도? 360도. 각이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몇이 나와? 응? 2파이? 각이 세타일 땐 지금 보니까 호의 길이가 몇이 나오더라? r이 나오더라 이거지. 맞아? 비례식 계산해볼게. 2파이 r 세타는 360도 곱하기 r이더라 이거지. r이 소거되는 거 보여?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계산은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든 관계가 없다 이거야. 항상 지워지니까. 그치? 이때 세타는 뭐와 같더라? 2파이분의 360도 즉 파이분의
180도더라는 거야. 이해갑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지는 순간에 항상 각이 얘더라 이거지. 맞아? 여러분 유치분법은 우리가 임의로 자연의 법칙과 무관한 360등분을 하는 거지. 얘가 자연의 법칙과 무관한 360등분을 한 거라고. 근데 얘는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항상 일정한 어떠한 각을 갖더라 이거지. 맞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나눈 360등분 중 하나인 1도와 이 각 중 단위로 적합한 건 뭐겠어? 쟤겠지. 납득이 안 가시면 과학으로 가보자. 여러분 우리 과학에서 단위 뭐 써요? 길이 단위 뭐 씁니까? 보통 미터 쓰지. 뭐 미국에도 야드 쓰고 픽 쓰고 하겠지만 보통은 미터법을 쓴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미터법 쓰나? 잘 안 쓰거든. 과학에서. 여러분 과학에서 길이를 뭘로 정의하는지 아세요? 미터라는 것은 여러분 맨 처음에 어떻게 생긴지 알아? 로마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 로마에서 어떤 황제가 만든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뭘 탈까? 추러스를 팔고 싶어. 로마 시대 그렇게 하는데 추러스를 팔고 싶어. 그러면 길이가 딱 정해지면 이 길이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 정도 길이, 그래서 사람 팔 길이? 뭘로 할 건데? 사람 발 길이가 비슷해. 그래서 어떤 단위를 썼어? 피트. 그렇지? 이런 걸로 단위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발이 다 다르잖아. 그럼 발 작은 새끼는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 거야. 내 발이 딱 돼서 이것만큼의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단위를 만들어 놓자.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황제가 미터법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봉을 하나 슉 만들었어. 금속 봉을.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뿌렸어 하나씩. 야 이제부터 이 길이를 1m라고 할 거야. 근데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친구들이 물론 당연히 만들 때도 정확하지 않았겠지. 근데 정확히 만들었다고 치자. 근데 나라마다 온도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잖아. 그럼 이 친구가 길이가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1m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즘엔 뭘 하냐면 원자의 크기로 해. 어떤 하나의 원자를 딱 잡고 이 원자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의 크기를 길이의 단위로서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왜? 자연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1m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임의로 360등분을 하는 게 아니라 1m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위로 잡자는 거지. 그치? 이게 첫 번째 이유야.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 이게 좀 어려워. 이 두 번째 이유를 납득하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는 공식을 이해하시면 돼. 이게 교육과정상 여러분들한테 포도법의 의미부여를 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아무튼 간에 이따가 두 번째 보고요. 또 하고 또 하면 또 그러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정의하냐? 단위, 유닛 뭐야? 1이지. 얘를 보고 1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이제 도 붙었어? 도 붙었어? 안 붙었지? 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단위를.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가장 일반적인 각도의 단위다. 여러분들 중근을 갖는다. 근이 몇 개가 중첩되어 있는 거야?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거지. 사실 중근은
경우가 나뉘어요. 뭐에 따라서? 중복도라는 것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어요. 중복도가 2면 사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2중근, 3개면 3중근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2중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해서 얘를 중근이라고 불러도 된다 얘야. 가장 일반적인 순간을 생략 가능하다고. 근데? 점찍혀있지. 그래서 얘도 각도를 얘를 생략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보통 얘를 쓴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1이라고 불러도 된다. 근데 단위가 있긴 하다. 뭐? 라디안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라디안. 어디서 왔을까? 반지름의 길이의 문자 뭐 써 보통? R 쓰지. 왜 쓰지? 반지름이 영어로 radius. radius. 이게 반지름이야.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을 때의 각이니까 radian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호도법의 단위 이름이야. 그래서 외국에서는 1라디안 이렇게 쓰겠어? 아니겠지. 라디안 이렇게 안 쓰겠지. 이렇게 써요. RAD만 쓰면 이게 1라디안이다. 근데 쓰는 사람 거의 없다. 알겠죠? 얘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호도법 파이분의 180도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고. 자, 이러면 이제 아주 이쁜 일이 벌어져. 이쁜 일이 벌어져. 이제 부채꼴의 이제 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 전에 연습부터 좀 하고 가자. 서로 변환하는 연습부터 좀 하고 가자. 우리는 지금 60분법을 잘하고 있으니까 60분법에서 라디안을 한번 유추해 볼게요. 0도입니다. 아, 0도 저는 1도부터 할까? 1도부터 할까? 1도. 몇 라디안과 같을까요?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잖아. 그럼 양변에 뭘 곱하면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지. 그럼 얘가 1도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2도는 180분의 2파이 라디안과 같겠지. 이 순간부터 파이 라디안이라는 말 쓰지 않을게요. 알겠죠?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도 다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특수각이라는 개념 알아요? 뭘 보고 특수각이라고 하죠? 30도, 45도, 60도, 또 15도, 75도, 90도, 105도, 120도, 135도 15도 곱하기 n 정수를 보고 우리는 특수각이라고 해요. 그 중에 여러분은 30도, 60도, 45도, 60도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 배우시면 사인 15도도 구할 수 있고요. 사인 75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특수각에 포함이 돼요. 자, 그냥 우리가 30도, 45도, 60도의 삼각함수 값을 알므로 인해서 구할 수 있는 삼각함수 값. 그 친구들을 특수각이라고 한다. 그렇지? 0도. 여기다 뭐 곱해야 돼? 0도 알려면 뭐 곱해야 돼?
0라테 양식. 다음 30도 뭐 곱해야 돼? 30 곱해야지. 6분의 45도는 4분의 60도는 60 곱해봐. 3분의 은비야 졸리지? 대답해 대답. 은비야 90도는 은비야 90도 여기다 뭐 곱했어? 90 곱했지. 여기다 90 곱해봐. 뭐 나와? 2분의 4. 그렇지. 180도는 파이. 그렇지. 360도는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변환을 하고 싶다.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분법은 파이가 없는 게 자연스럽죠. 그에 반해 호도법은 파이가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그치? 그리고 180과 파이가 한 쌍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얘는 뭘 곱하면 돼? 60분법에? 호도법은 파이가 있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파이가 위에 있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3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는 거야. 맞아? 아니야. 30도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30 곱하기 180분의 파인 거야. 되겠지? 저 60분법에 도 떼고 양만 가져오는 거야. 30. 알겠지? 다음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얘는 파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없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있었을 거 아니야. 웬만하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가 60분법이 되고 싶으면 외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가 없어져야겠지. 그럼 파이가 어디 있어야겠어? 분모에 있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고 도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이해 안 되면 진짜 노답 되는 거예요. 갑니다. 자, 이제 호도법의 명분 두 번째가 나와요. 호도법을 배워야 하는 명분 두 번째. 여러분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이거 아니었나요? 예전에? 여기 세타도면 여기가 L이고 반지름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원주 구해가지고 맞죠? 360분의 세타도 이렇게 하면 이게 호의 길이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세타에다가 180분의 파이 곱하면 뭐가 되죠? 호도법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세타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세타에다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호도법이 된다고. L은 알 세타야. 써야겠다. 뭐 써야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뭐야? 중심각의 크기 세타야. 쌤 도 썼어? 안 썼지? 이게 뭐야? 이제 라디안인 거야. 얘는 호도법이야.
이때 호의 길이를 N, 부채꼴의 넓이를 라지 S 라고 할 거야. 그럼 L은 뭐와 같더라? 얼세타와 같더라 이거지. 다른 증명 하나 더 할 거예요. 얘가 세타야. 얘가 R이야. 이제 라디안으로 간다. 라디안으로 그냥.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지. 360도는 몇 라디안이지? 2파이 라디안이야. 2파이 라디안이지. 2파이 라디안. 2파이 얘가 중심각의 크기야. 360도지. 얘일 때는 한 바퀴 호의 길이 원주가 되죠.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의 크기가 세타일 때는 이때 여기가 몇이다? L이더라 이거지. 그러면 2파이 L 2파이 R 세타 이렇게 되지. 2파이를 지우고 L은 R 세타다 이거지.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이질감이 드실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호도법의 명분이야. 잘 봐.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 지금 뭐 했냐면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단위도 써주지 않은 채 곱했어. 여기서 이질감이 드는 거야. 예를 들면 360도와 5라는 길이를 곱했어. 그럼 단위가 뭐가 돼? 못 곱해. 여러분 크기와 길이는 곱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곱해요?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호도법이 그게 가능해요. 왜일까? 이 y를 알면 호도법은 완벽 이해야. 그냥 이해가 좀 어려워. 잘 들어봐. 이 이해를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렸던 부채꼴이 나와줘야 돼.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해보자. 여기가 뭐야? 호의 길이가 세타지. 이해 간 사람이 봐. 여기 세타다. 이건 이해 안 됐어? 다시. 보민 이해 안 됐어? 다시. L은 R 세타라고. 코폼 세타야. 그치? 일단 받아들여봐. 알겠지? 일단 받아들여봐. 이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빠르게 구하자. 잘 봐, 잘 봐. 그러면 여기서 L은 R 세타를 쓰지. 근데 길이고 크기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곱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얘들아 오해하는 거야, 그게. 이 세타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얘 크기와 얘 길이가 항상 그 값이 어떻더라? 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를 각의 크기의 세타와 길이의 세타를 1대1 되는 걸 하나씩 다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물론 당연히 여러분 각의 크기도 30도와 호의 길이 다 1대1 되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값이 다르잖아. 얘는 아까 했듯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30도면 6분의 파이, 45도면 4분의 파이 달랐잖아, 그렇지? 근데 호도법을 쓰는 순간 어떻더라? 얘가 똑같더라 이거야. 그냥 그
값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가 가게 크기가 아닌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얘 길이를 갖다 쓴 거야. 이게 가능하더라 이거죠, 호도법이. 그래서 호도법을 쓰는 거야. 이게 아니면 항상 뭐 해야 돼? 360도분의 30도 해가지고 단위 날리고 써야 되잖아. 근데 호도법은 그게 필요가 없더라. 왜? 실수와 길이, 실수와 크기를 1대1 대응시켜서 값도 똑같이 1대1 대응시켜서 얘를 길이로서 써야 할 때는 그냥 길이로서 써도 되고 얘로 쓴다고 생각하고 가게 크기로 쓸 때는 또 가게 크기로 써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 호도법은 길이로서의 개념과 가게 크기로서의 개념을 양립시킬 수 있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봐. 여기서 잘 들어봐. 선생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거 이해할 거야. 봐봐. 여기서 호의 길이 L은 반지름의 길이인 R과 중심각의 크기인 세타 라디안을 곱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인 거야. 세타 라디안을 곱한 게 아니지. 얘는 세타 라디안에 대한 호의 길이 세타를 곱한 거야. 정확히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도 그랬잖아. 그냥 이것만 딱 알아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그럼 그냥 외워. 이걸 외우면 돼. 뭐야? 너는 호로 써도 문제 없고 크기로 써도 문제 없다는 거야. 그냥 어디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호도법의 명분이야. 어때? 쓸만하지 이러면. 그렇지. 60분법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로서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호도법은 길이로서 써도 괜찮더라 이거지. 오케이? 호도법 누가 만든 거예요? 몰라요? 천재죠? 천재죠.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안 하면 솔직히 이질감도 못 느껴. 그냥 개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뭔 개소리인가 싶지. 조금만 양성화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가게 크기와 변의 길이를 곱하는 느낌 때문에. 근데 도에서는 도가 살아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없는 거야. 없어도 된다. 왜? 세타를 무엇으로 썼으니까? 무엇으로? 길이로서 썼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지. 됐나요? 다음 넓이로 갑니다. 이 넓이 S 이걸 구해볼게요. 그럼 또 비례식 이용하면 돼요. 호의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바퀴 2파이 맞죠? 2파이. 이때는 넓이가 몇이죠?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는 부채꼴의 넓이 라지 S다 알겠지? 그럼 또 이렇게 곱합니다. 2파이 라디안이랑 S를 곱합니다. 틀린 말이지. 그렇지? 얘는 그냥 2파이인 거야. 여기서 라디안을 쓰면 안 된다. 알겠지? 근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고. 얘가 호의 길인지 중심각의 크기인지 알게 뭐야. 몰라도 된다고. 알겠죠?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 그럼 세타는 뭐가 같은? S는 뭐가 같은 거야?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같은 거지. 근데 R 세타가 뭐랬어? L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RL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외우세요. 그렇지? 오늘 배울 개념은 다 배웠다.
혹시나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카톡으로 말씀하시든 클리닉 때 말씀하시든. 그 뭐야 막 그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야기하고 갈게. 여러분 1라디안이 몇 도라고요?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된다고. 파이분의 180도야. 근데 파이가 대충 몇이야? 3.14 159 이렇게 되지. 180을 대충 3.14 159이 땡땡땡으로 나눠. 57점 몇 나와. 대충 그렇다. 대충 57점 몇 도가 나와.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 곱하면 몇이야? 171점 몇 이렇게 되나? 112점 몇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3번 1라디안을 3번 갖다 넣어도 180에 살짝 모자랍니다. 대충 그 정도의 각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쁘게 안 맞아 들어간다. 여기다 필수 1번, 필수 3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31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래? 호도법은 파이가 있는 게 어울린다, 없는 게 어울린다? 있는 게 어울린다. 그러니까 뭘 곱한다? 180분의 파이. 파이를 분자에 올려서 곱한다. 이렇게 외우면 쉽다. 맞대요. 아 계산해. 아 왜? 마이너스 600도는 뭐 곱해야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해볼게. 0 지워. 6의 배수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8. 얘는 틀렸네. 지금 6분의 7파이. 이번에는 60분법으로 바꿔보래. 자 여러분 당부드리는데 이렇게 풀지 마세요. 여기서 이거 해봤지? 익숙하다고 거꾸로 가지 마. 하나만 고수하지 말라는 거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 알겠어. 근데 디귿처럼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가는 게 헷갈리는 거야. 그렇다고 아 얘가 몇이라고? 210도. 아 그럼 나는 얘를 얘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도 되겠다. 이러지 말라고. 알겠지? 둘 다 연습하세요. 갑니다. 그럼 너에다가 몇을 곱하면 60분법이 되지? 얘는 파이가 없는 게 익숙한 형태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 분의 180 하고 단위는 도를 달아주면 되지. 그럼 파이 생략 210도인가요? 지금 맞네요. 리을 12분의 7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도 되는 거지. 이거 붙이면 15인가? 105도? 1도 틀렸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다음 필수 4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자동이야 그냥 어른 3. 이렇게. 호의 길이 보통 뭐 써? L 2파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나 또 그림 그려야 되나? 나 그린다. 너네 수치심 두고 있어 내가 지금. 어? 수치스럽지? 수치스러워 안 수치스러워? 어? 이건 거야. 역시 똑같은 형태야. 알겠지? 오케이. L은 R 세타, R은 세타분의 L, 세타는 R분의 L. 나 죽어 못쓸 겁니다. 우리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 넓이를 S 뭐 뻔하네. 그럼 세타와 S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구할 때 두 개 알면 하나 알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두 개 알면 하나 알 수 있잖아. 두 개 안 해. 세타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지. 맞아? 자 그리고요 세타를 구하지 않아도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R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괜히 선생님이 방금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타는 세타였어.
R분의 L 하지 말고 L은 R 세타를 한번 쓰세요. 알겠죠? 그 다음 세타는 3분의 2파이. 얘는 라디안 맞죠? 얘는 라디안인 거야. 라디안 쓸 필요 없다. S는 2분의 1 곱하기 R L 3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끝인 거야 이게. 간단하지, 그치? 원래 360분의 뭐시기 막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친가? 자, 오늘 간단하게 삼각함수 쪽 나가야 돼. 안 돼요. 이게 조삼모사야. 너네 다음 시간에 힘들어. 그러니까 안 나갈 건데. 안 나갈 건데. 다음 시간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라. 라는 거. 프리뷰만 하고 끝낼게요. 안 적어도 되죠. 그냥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이제 제대로 삼각함수라는 걸 들어갈 거야. 예전에 아까 이렇게 배웠잖아. A, B, C. 여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쓰는데 사인 b가 뭐라고? c분의 b라고. 코사인 b는 c분의 a, 탄젠트 b는 a분의 b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 각이 음의 무한대로 쭉 가고 양의 무한대로 쭉 가는 각들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도 다 삼각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수학자들의 진짜 괘씸하려고 할 거야. 개 같은 상상으로 인해 이 친구가 이렇게 가면 이거까지 돼? 어느 정도 알겠어. 이렇게 가면 이 각에 대한 삼각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심하는 마음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삼각함수는 삼각비와 뭐의 융합이다? 원의 융합이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평면좌표가 나오고 반지름의 길이고. 어우 씨. 오. 괜찮아 이게? 괜찮아요. 배 같은데 약간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절대값 알지? 얘 반지름 길이 절대값 말이야. 네. 그죠? 몇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반지름의 길이 R 맞죠?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려놓고 뭐 하는 거야? 동경을 넣는 거야. 어떤 각이 있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이해하려나? 2파이 뭐야? 벌써부터 질문 듣겠어?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몇 도야? 360도 더하기 60도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야? 여기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몇 도야? 60도. 그럼 이 친구에 대한 삼각비 값은 얘가 대신해주면 된다 이거지. 동경이 여기니까. 그치? 그러면 같은 일반각을 갖는 각들은 전부 다 삼각함수 값을 같다고 하자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바퀴 안에서의 삼각함수만 잘 정의해주면 그 친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쭉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서 삼각함수를 정의해버리는 거야.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정의하냐? 이 점을 x, y라고 해봐. 이 길이가 몇이야? 아니지. 반지름의 길이. 됐어. 그러면 일사분면을 기준으로 삼각비는 무조건 어디서?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하잖아.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 얘가 x, y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x가 된다. 그치? 마이너스 x가 돼. 근데
그 부호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너의 x좌표를 이 길이로서 인식하겠다는 거지. 너의 길이를 그냥 너의 y좌표로서 인식하겠다는 거야. 알죠? 너의 y좌표를 이 길이로서 인식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각을 세타 이렇게 잡아봐. 그럼 사인 세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얼분의 y. 코사인 세타는 얼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그냥 쓰고 가자. 했는데? 아, 다 넣었어? 얘는 얼분의 y. 얘는 코사인 세타는 얼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ABC에서 X, Y, R로 그냥 문자 이름만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좌표가 1, 4분면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있을 때도 얘를 만족한다는 거야. 그치? 즉 얘를 길이로서 인식하면 큰 코 다치는 거야. 알겠지? 이 반지름의 길이인 R은 항상 0보다 크겠지. 근데 X와 Y는 이 점의 위치, 이 동경과 원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동경이 정해지면 R값과 Y값의 B는 항상 일정하지 않냐 이거야. 반지름을 뭘로 잡아도 상관없는 거야. 뭘로 잡아도 상관없어. 이 B는 일정하지 않냐는 거야. 왜? 이 삼각형도 다 뭐니까? 닮음이니까 다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삼각 B는 일정하다고 배웠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타 값이 딱 정해지면 얘를 R분의 Y로 정해놓으면 이 값은 어떠한 한 세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정의역의 원소 세타에 대해서 어떠한 한 공역의 원소 R분의 Y에 항상 하나씩의 대응을 갖지 않냐는 거야. 세타가 정해지면 사인 세타는 하나의 값이 항상 나오지 않냐는 거지. 맞잖아. 그치? 닮음이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얘분의 얘는 항상 일정한 하나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라고 생각해봐. 얘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함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대응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인 세타라는 친구를 삼각함수 중에서도 사인 함수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야. 코사인도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지. 이 이질감을 미리 좀 없애주고 싶었어. 원래 함수라면 이런 형태를 말하잖아. 맞지? 근데 사인 세타 이거 자체를 사인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뭘로 정의한다 얘를? 얼분의 Y로 정의한다 이거. 이런 얘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발 과제는 여기 삼각함수에 있는 문제들이나 지수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활용 연습 문제 여기 나갈 텐데 약속한 수요일까지 오늘의 과제는 꼭 해오세요. 알겠죠? 앞에는 밀려도 괜찮은데 오늘 과제는 해오세요.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그것만이라도 하자는 거 알겠지? 그리고 나서 틈 날 때마다 조금씩 몇 거야. 예를 들면 뭐 과제할 때 한쪽 두 쪽 정도 한다든지 그냥 벌 받는다 생각하고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백지 테스트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줄이긴 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할게요.